우주, 광활하고 어두운 바다, 수십억 개의 별들로 반짝이는 우리의 태양은 그중 하나일 뿐, 우리의 지구는 소중한 푸른 구슬, 이 별을 공전하며 생명으로 가득 찬 의식의 요람. 하지만 우주는 언제나 자애로운 존재만은 아닙니다.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죠. 창조할 수도 있지만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어둠 속에서 전령이 다가왔습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게. 아리스 손 박사는 하늘을 관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대한 망원경의 도움을 받는 그의 눈은 심연을 들여다보았죠. 그는 먼 은하들의 춤을 기록했고 외로운 혜성들의 방랑을 추적했습니다. 어느 날 밤 희미한 얼룩이 나타났습니다. 이상현상이었죠. 어떤 알려진 성도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발견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숫자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거대한 물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충돌 경로에 있다는 지구와. 그 소식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비밀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처음에는 과학계의 조심스러운 이야기들로, 그 다음엔 언론으로 유출되었죠. 마침내 세계 지도자들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굳은 표정, 무거운 목소리, 메시지는 냉혹했습니다. 지구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 소행성, 잠재적인 대멸종 사건. 그 말들은 전 세계로 울려 퍼졌습니다. 전파를 타고 화면에 표시되며 모든 언어로 번역되었죠. 공포, 그것은 첫 번째 파도였습니다. 두려움의 쓰나미였죠.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다가오는 파멸을 볼 수 있다는 듯이. 시장은 붕괴했고 질서는 금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정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의 이 활기찬 세상이 돌덩이 하나에 침묵하게 된다니. 다른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기적을, 신의 개입을. 손 박사는 가슴 아파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 두려움을 이해했습니다. 그 역시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두려움만으로는 그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신속하고 결단력 있으며 전 지구적인 인류종의 생존을 위한. 계획은 대담했습니다. 파격적이었죠. 절박함과 천재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생명선 프로젝트라 불렸습니다. 한 척의 배가 아니었습니다. 함대였죠. 거대한 방주들, 항성간 여행이 가능한 각각이 작은 세계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과 지구의 수많은 생명체들의 유전자 코드를 운반하도록 설계된 베테랑 우주비행사 에바 로스토바 사령관이 선택되었습니다. 기함 중 하나인 오디세이호를 이끌도록. 그녀의 결의는 단련된 강철과 같았습니다. 이것들은 평범한 우주선이 아니었습니다. 우주도시였죠.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지고 핵융합로로 동력을 얻으며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되고 광대한 수경 재배 농장과 인류 지식의 도서관을 갖춘 수십억 명의 사람들, 수십억 개의 희망, 그 건설에 쏟아부어졌습니다. 모든 국가가 기여했습니다. 자원, 인력, 지혜를.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시간들이었죠. 방주들은 지구 궤도에서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별들을 배경으로 한 장엄한 실루엣으로. 지상에서는 세상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한 시간이었습니다. 열띤 작업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방주 탑승권을 위한 추첨이 열렸습니다. 가슴 아픈 선택들이 내려졌죠. 누가 갈 것인가? 누가 남을 것인가? 가족들은 헤어져야 했습니다. 다시는 서로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 결정들의 무게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구 자체가 슬퍼하는 듯 했습니다. 석양은 더욱 애틋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장소들을 찾았습니다.
산바다, 숲, 작별 인사를 하며 자신들이 알았던 유일한 집에 이제 생명선 프로젝트의 고문이 된 아리스 손 박사는 준비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용기를 보았습니다. 회복력을, 자신의 종족이 가진 지혜를, 심지어 전멸 직전에도 말이죠. 그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둠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완강한 의지를. 그는 승산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정은 위험하고 목적지는 불확실했죠. 하지만 인류는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울려 퍼졌습니다. 발사장 곳곳에서, 전 세계에서 심장이 일제히 고동쳤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S2 Media Group, People Holding Their Breath, Tense Moment Before Launch, Stock Distribute, Equally 19, 8, 7, 6, 5. 에바 로스토바 사령관은 오디세이호의 지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종관을 잡은 그녀의 손은 흔들림 없었죠. 그녀는 주 화면에 비친 지구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연약한 깊은 굉금, 점점 커져 포효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엔진들이 불을 뿜으며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대한 방주들을 지구로부터 밀어내며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엔 더 빠르게 탈출 속도를 향해 가속하며 안에서는 승객들이 좌석에 몸이 눌렸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엄청났죠. 하지만 우주선들은 잘 버텨냈습니다. S2 Media Group, Sturdy Spaceship Enduring Forces, Spaceship Handling G-Forces, Stock Distribute Equally NS, SES, 2, 1, 점화. 카이 이토는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계기판 전체에 녹색 불이 켜졌죠. 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날고 있었습니다. 미지의 운명을 향해. 여정은 길었습니다. 몇 년이 수십 년으로 늘어났죠. 오디세이호와 자매선들은 항성 간의 어둠을 항해했습니다. 끝없는 밤에 먼 모닥불 같은 별들 사이를. 방주에서의 생활은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 세대가 태어나고 살고 또 죽어갔습니다. 지구의 흙을 밟아보거나 태양의 따스함을 느껴본 적 없이 오직 재활용된 공기와 금속으로 만들어진 세계의 인공빛만이 전부였죠. 에바 로스토바 사령관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는 은발로 변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결의는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녀는 유성우를 뚫고 중력 이상 지대를 지나며 배를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수천 명의 탑승객들에게 바위이자 변치 않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전망대를 찾아 무심한 듯 아름다운 우주를 바라보며 목적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곳은 안식처일까? 아니면 또 다른 도전일까? 책임감은 무거운 짐과 같았습니다. 레나 헨스는 광대한 수경 재배, 정원에서 소중한 식물들을 돌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우주선의 무균 환경 속에서 지구를 떠올리게 하는 한 줄기 녹색이자 기억이었죠. 그녀는 아이들에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꽃과 맛본 적 없는 과일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한 잎, 한 송이 꽃으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종자 은행은 성스러운 약속이자 아직 보지 못한 세계 농업의 미래였습니다. 그녀는 지구의 꿈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선임 엔지니어가 된 카이 이토는 신입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었죠. 그는 여전히 엔진의 전율, 끝없는 허공을 가르며 나아가는 그 힘을 느꼈습니다. 오작동 시스템 오류,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인간의 창의력, 인간의 끈기, 꿈을 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그들의 목적지, 그들의 새로운 집이 어디든 도달하기 위해 별들은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최초의 승무원들은 늙어갔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관제석을 지켰죠. 그들은 별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호가 잡혔습니다. 장거리 센서에서
행성이었죠. 오랫동안 연구해온 후보지 이제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습니다. 오디세이호 전체에 흥분이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몇 세대에 걸친 꾸준하고 단조로운 여행 끝에 찾아온 에너지의 파동이었죠. 방주들이 자일로스에 도착하여 활기찬 새 세계를 공전했습니다. 더 작은 착륙선들, 희망호, 인데버호, 피닉스호가 준비되었습니다. 외계 대기 속으로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불타는 포옹처럼. 착륙선은 안전하게 자일로스 표면에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인류는 새로운 해안에 도달한 것입니다. 희망호의 경사로가 유압 장치에 쉭 소리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죠. 외계의 햇빛, 따뜻하고 매혹적인. 첫 탐험가들은 문턱에 서서 망설이며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숨 막히는 아름다움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보라색 잎을 가진 키 높은 나무들, 초원에서 풀을 뜯는 이상한 6다리 생물들, 가장 짙은 푸른 하늘. 공기는 신선하고 흙냄새가 났으며 알 수 없는 향신료의 기미가 느껴졌습니다. 레나 헨스는 가장 먼저 발을 내디딘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땅을 만졌습니다. 부드럽고 비옥했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자일로스의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깊은 감사의 눈물이었죠.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꿈이 실현된 순간 그녀는 케이스를 열어 지구의 도토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복력과 연속성의 상징이었죠. 그녀는 이 환영하는 세계에 새로운 지구의 첫 씨앗으로 그것을 심을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착륙선들이 사람들과 물자, 희망을 싣고 뒤따랐습니다. 새로운 집이라는 고대 단어의 이름을 딴 에텔버그 식민지가 건설되었습니다. 거주지가 지어졌고 밭이 일구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외계 하늘 아래에서 웃으며 뛰어놀았습니다. 카이 이토는 행성의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깨끗하고 풍부한 에너지였죠. 그는 낙관주의로 가득 찬 주위의 젊은 얼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자일로스에서의 인류의 미래였습니다. 궤도에서 지켜보던 에바 로스토바 사령관은 새로운 행성의 광대한 황무지 속 작은 문명에 불꽃인 에텔버그의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끈질긴 종족인 인류는 우주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망각에 직면했고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우주는 광대하고 경이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는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2개의 세계를 갖게 되었습니다.